해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동사를 선정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 자료를 어떤 해에 펼치더라도 거의 유사한 앵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독보적인 단어들이라는 거죠. 그 중 하나가 바로 give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영상으로 만드는 게 좀 주저가 되었습니다. give라는 단어,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데, 자, 이걸 굳이 영상을 하나를 할애해서 배워보자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give라는 단어를 영상으로 준비하면서 스크립트를 쓰는데, 이렇게 설명이 어려운 단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원어민들이 느끼는 give,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확장 개념까지 차근차근 밟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동사 give는 이 화살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화살표를 만든 이유는 이 give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진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제대로 된 체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해서 사용될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쌍방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possession, 즉 소유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concrete object, 다른 말로는 physical object라고도 하는데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give의 사용 조건이었습니다. 앞에 두 개를 보면 역격동사의 조건과 같죠?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I gave him the ball. I gave the dog a bone. 나와 그, 나와 걔. 이렇게 쌍방의 존재를 하고 이 두 쌍방은 모두 어떤 콘크리트한 오브젝트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give를 쓰는 것. 요새 초등학생들도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시 give의 사용법이고 이 모습은 현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give에 작은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진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concrete object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I gave him information. 자, information은 정보죠. 정보는 물건이 아닌데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I gave her advice. 이 advice도 조언인데 조언은 물건이 아니죠. 그런데도 주고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여기까지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말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 어색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들을 잘 따라가 주어야 give의 어려운 사용법에서 왜? 이게 나타났을 때 제대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더 변화가 생기는 문장입니다. He gave the children their inheritance. 그는 아이들에게 유산을 주었다. 자, 앞의 문장들과 이 문장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역격동사니까 당연히 쌍방이 존재를 하고 소유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콘크리트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물론 돈이나 집 같은 것은 콘크리트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지만 무형의 재산들도 많죠.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고받으려고 하면 손으로 주고받잖아요. 또한 인포메이션이나 어드바이스는 꼭 손으로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고받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주는 시간, 받는 시간. 또 보통 주고받는다고 하면 물건이 움직여야 되는데 유산으로 집은 줬다고 해보자고요. 자, 사실 집 자체는 가만히 있죠. 물건이 움직이진 않지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물건의 움직임도 없고 원래 주고받을 때 걸리는 시간의 변화도 없습니다. 줬다. 이렇게 하면 이미 소유가 넘어간 거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give는 조금 달라집니다. Cows give milk. 자, 이 문장부터 우리의 주다와는 다른 의미가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give는 쌍방이 존재해야 되죠. 젖소가 있고 특정되진 않지만 우유를 받는 사람이나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 우유의 소유는 젖소에서 다른 무엇인가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우유라고 하는 어떤 대상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때부터 의미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다라는 의미가 공급이나 생산이라는 의미로 확장이 일어나는데, 자, 이걸 학자들은 accomplishment에서 activity로 의미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자, 앞에서 언급된 문장들은 어떤 행위 결과에 초점을 맞춘 의미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give는 무언가를 줘서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그 어떤 전체적인 결과를 표현했던 동사였는데 진화를 해서 그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단어로 쓰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뭐 우리가 주다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리지널 의미는 뭐 거의 없어지고 생산하다. 뭐 이런 뭐 조금은 모호해지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부가 원래의 뜻에서 크게 변화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변화의 폭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우리말로 바꾸면 대충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들 한번 보실까요? I gave the car a wash. I gave the soup a star. 나는 차에게 씻는 것, wash를 주었다. 나는 수프에게 star, 이렇게 젓는 거죠. 이 젓는 것을 주었다. 뭐 어색하기 짝이 없죠. 왜 어색하죠?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 기부나 우리의 주다라는 동사는 accomplishment, 즉 어떤 것을 주고받아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단어들인데 이게 진화를 해서 행위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단어는 뭐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주다와 영어의 기부가 갭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기부가 accomplishment activity를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발전했기 때문에 기부는 더 많은 것들을 주고받는 것에 사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다양한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accomplishment와 activity가 합쳐진 이 기부는 뭐든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동사로 뭐 거듭나게 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Give me a kiss, give me a hug, give him a push, give him a punch.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부는 다양한 것들을 전달하는 동사가 되는데요. 자, 이런 현상은 역격동사 구분에서 기부형 동사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pass라든가 sell이라든가 뭐 trade, feed 뭐 이런 동사들과는 그 변화의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부는 항상 동사 사용 빈도 상위권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Give me a kiss를 삼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Give a kiss to me. 자, 다른 것들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죠. Give a hug to me.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쯤 되면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생각이 나시겠죠? 딜렉시컬 벌브입니다. Give a kiss. 자, 기부는 대표적인 딜렉시컬 벌브인데 앞에서 언급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오늘날 이런 딜렉시컬 벌브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된 겁니다. 자, 다시 화살표를 한번 보시죠. 자, 역격동사였던 기부가 진화해가면서 나중에는 이 딜렉시컬 벌브까지 사용되는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동사인지 이젠 좀 느껴지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기부는 오늘 저희들과 함께 트레이닝 했던 것 이상으로 뭐 쓰여지는 디테일한 것들도 많아서 뭐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만 확실히 해둬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노력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려워할 만한 문장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I always give the tables a scrubbing wet.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독특한 구조는 뭐 이 구조 자체를 반드시 외워둬야만 합니다. 자, 우선 해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젖은 테이블을 항상 닦았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번역기에 돌리면 해석을 제대로 못합니다.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게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지만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a scrubbing이랑 wet이 붙어있죠. 그래서 마치 wet이 a scrubbing이랑 관련돼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역기는 젖은 걸레질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뒤에 상태 동사가 나오면 간접 목적어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젖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He gave us a smile still groggy. 자, 여기서 groggy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복싱에서 엄청 맞아서 groggy 상태다 하는 그 groggy입니다. 정신이 혼미하다는 거죠.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는 여전히 정신이 혼미해서 우리를 향해 웃었다. 정신 나가서 우리를 향해 웃는 거죠. 자, 여기서는 무엇을 수식했나요? 네, 주어를 수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뭐 사실 여기까지는 하지 말까도 싶었는데 그래도 기부라는 동사를 다루면서 전체 틀은 완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두 문장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런 문장들이 뭐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많이 쓰이진 않지만 소설 같은 데서는 뭐 심심치 않게 등장하거든요. 그때 쌍방 중에 하나를 수식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뭐 해석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뭐 자세히 한번 다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기부라는 단어의 전체 틀 한번 잡고 이 단어의 쓰임을 확인했습니다. 기부, 정말 유용한 단어죠. 원어민들이 즐겨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다 정도를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이 단어를 정리하시고 체화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